안녕하세요. 알럽 제이스입니다. 6월 11일에 펼쳐진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3차전에 선발로 나선 류현진은 6이닝 동안 3실점하며 아쉽게도 6승 도전에 실패했습니다. 1위 구리엘 주니어의 용납할 수 없는 수비 실책 이후 화이트삭스 그랜달에게 투런 홈런을 맞으며 3실점. 하지만 이후 5이닝 동안 2안타만을 허용하며 좋은 피칭을 했지만 타선의 집중력 부족과 불펜의 추가 실점 허용으로 경기 후반 역전의 기회를 잡지 못하며 블루제이스는 화이트삭스와의 시리즈를 2대1로 패배했습니다. 오늘 경기에 대한 현지 반응은 류현진의 퀄리티 스타트에도 불구하고 수비 실책으로 인해 패배했다며 안타까워하는 분위기인데요. 류현진이 오늘 패전 투수가 됨으로써 지금까지 블루제이스 유니폼을 입은 이후 처음으로 연속 패배를 한 것에 대해서 아무리 수비 실책과 상대 투수의 호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류현진의 특기인 게임을 지배하는 능력과 예측할 수 없는 볼배합 등의 모습이 최근에 사라진 것은 아닌지에 대해 현지에서 걱정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최근 류현진이 류현진다운 피칭을 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현지 매체들의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면 그 첫 번째는 모두가 예상하시는 대로 수비 실책입니다. 분명 오늘 경기에서의 류현진은 지난 휴스턴과의 경기 때보다 훌륭했기 때문에 류현진 뒤에 훨씬 뛰어난 수비진이 있었다면 오늘 류현진의 투구는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블루제이스의 수비 실책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만 최근 불안했던 내야 수비는 개선이 되고 있는 반면 외야에서 구리엘 주니어의 수비 실책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해 현지 팬들의 비난도 엄청난데요. 가끔 잘할 때도 있지만 오늘과 같이 어이없는 실책으로 인해 경기를 망치는 경우가 여러 번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리엘 주니어가 선발 라인업에 포함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시즌 초반부터 현지에서도 팬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마이너리그 행이 언급되기도 했지만 구단은 끝까지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덕분인지 최근 타율을 많이 끌어올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조지 스프링어가 복귀한다면 현재 외야수 중에서 가장 약한 구리엘 주니어가 빠질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스프링어가 중견수, 그리치기 우익수로 원래 좌익수였던 에르난데스가 원위치로 움직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에르난데스는 원래 좌익수였었는데 블루제이스에 와서 우익수로 수비 포지션을 변경했습니다. 그 이유는 블루제이스 구단이 무한 애정하는 구리엘 주니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블루제이스 구단은 구리엘 주니어가 형인 율리 구리엘 정도로 잘 성장해주길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과연 경기를 망치는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과 신뢰를 명분으로 구리엘을 라인업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언제까지 팬들이 참아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류현진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현재 매체의 분석입니다.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지난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경기부터 류현진은 구속도 평균 구속에 미치지 못하고 주 무기인 체인지업이 제대로 제구가 되지 못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류현진다운 투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구속은 빠르지 않지만 누구도 예상하기 힘든 류현진만의 똑똑한 볼배합을 통해 상대 타자의 헛스윙을 유도하여 삼진을 잡는 모습, 그런 류현진다운 투구 모습을 지난 휴스턴전부터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 현지에서는 류현진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류현진이 몸 상태는 아주 좋다고 말하고 있어 체력 저하나 부상 위험은 아닌 듯한데 그보다 뭔가 본질적인 부분에서의 미세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최근 류현진의 변화에 대해 한국의 많은 전문가들도 분석하겠지만 현지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블루제이스 경기 중계 방송사인 스포츠넷에서 이에 대해 분석한 기사가 있어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5승을 거두며 올해에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기록은 류현진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은 아니다. 류현진이 안정적으로 게임을 지배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최근에는 뭔가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것 같다. 류현진은 지난 시즌 총 12번 선발 출전하였기 때문에 지난 시즌과 비교하기 위해 올 시즌 12번 선발 출전한 경기까지를 비교해보면 승리는 5승으로 갔고 실점은 지난 시즌 20점에서 올 시즌 26점으로 증가, 삼진수는 72개에서 62개로 줄어들었으며 평균 자책점은 2.69에서 3.34로 상승했다. 분명 지난 시즌과 올 시즌은 모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올 시즌도 계속해서 5이닝 이상 투구하며 어려운 상황에서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기록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겠지만 류현진이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투구를 하는 투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런 변화는 확실히 뭔가 좋지 않은 이상신호라고 생각할 만하다.
류현진은 지난 4월 13일 이후 경기부터 패스트볼 평균 구속이 90마일에도 미치지 못했다. 올 시즌 그의 평균 구속은 커리어 최저치인 89.3마일로 떨어졌다. 이런 패스트볼 평균 구속 저하는 류현진 같은 기교파 투수에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류현진의 하드히트 비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올 시즌은 36.5%에 달한다. 즉 류현진의 공을 타자들이 점점 더 잘 쳐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류현진의 타자와의 승부가 불리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류현진의 패스트볼 구속 저하로 인한 컨택 문제뿐만 아니라 류현진의 주무기인 체인지업의 효과도 많이 떨어졌다. 그의 체인지업은 일반적으로 약 30% 정도의 헛스윙을 유도하지만 올 시즌에는 메이저리그 커리어 최저치인 20.5%로 떨어졌다. 그의 체인지업 구속은 지난 시즌에 비해 1마일 정도 떨어진 것에 불과하지만 타자들의 헛스윙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타자들이 더 이상 류현진의 체인지업에 속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는 계속해서 류현진이 어려운 투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류현진은 여전히 훌륭하다. 현재의 성적이 꾸준히 유지만 된다면 그에게 지불하는 2천만 달러의 연봉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며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들어 류현진이 커터를 결정구로 많이 사용하던데 이것이 새로운 주무기를 추가로 장착한 게 아니라 체인지업의 난조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자구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 류현진이 건강한 모습으로 시즌을 잘 유지하고 있고 누구보다 자신의 현 상태를 류현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도 그리 오래가지 않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이유도 수비 실책과 같이 류현진이 직접 통제할 수 없는 배터리 부분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누가 뭐래도 류현진이 믿고 함께했던 단짝 데니 젠슨이 오른쪽 햄스트링 부상으로 10일자 부상자 명단에 올랐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는 랠리 애담스라는 데뷔 3일차 신인과 배터리를 맞췄습니다. 애담스는 프레이밍에서 조금은 어설픈 너무나 신인다운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며 류현진을 도와주지 못하는 아쉬움 장면들을 여러 번 보였는데요. 레일리 애덤스에 대해서는 데니 젠슨이 타석에서 부진할 때부터 데뷔를 시켜야 한다는 현지 팬들의 압박을 크긴 했지만 아직 포수로서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블루제이스 구단은 망설였습니다. 분명 올 시즌 트리플A에서 OPS 1.0을 기록하며 젠슨의 단점인 공격 부분에서는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수비 능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195cm의 큰 키로 인해 유연성이나 순발력이 떨어져 블로킹에 문제가 있으며 또한 팔 힘이 약해서 도루 견제 등의 송구 능력도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알레한드로 커크가 7월 초 정도에나 복귀 가능하기 때문에 젠슨도 맥가이어도 애덤스도 모두 누구 하나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 명의 포수를 선택한다면 아마도 선택 기준은 타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맥가이어와 애덤스가 선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류현진의 앞으로의 투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휴식 없이 내일부터 보스턴과의 원정 4연전 그리고 양키스와의 시리즈를 하고 드디어 볼티모어와의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이미 보스턴과 양키스는 볼티모어와 10경기를 치러서 모두 위닝 시리즈를 기록하며 시즌 초반 승수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블루제이스는 다음 주부터 올스타전 이전까지 볼티모어와 10경기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위닝 시리즈를 만들며 승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블루제이스 경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알럽 제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